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수업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오늘 식물의 호흡은 저번에 강압성한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즉, 펜을 식물의 호흡은 강합성 결과 나온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호흡이야. 그러니까 강합성 하나만 잘 알아둬도 그 반대인 호흡까지 일거양득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적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그래, 호흡은 즉 강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무엇을 이용해서 플러스 산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건 에너지야. 에너지.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때 무엇도 같이 나온다? 물하고 플러스 이산화 탄소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호흡이라는 거. 그래, 딱 봐더라도 그래, 이렇게 보니까 반대로 해놨구나. 무엇을? 광합성을 반대로 해놓은 것이 호흡이라는 거. 에너지가 빛 에너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호흡하면서 우리가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 식물이 호흡하면서 빛을 내는 건 아니고 다른 종류의 에너지, 즉 씨앗을 자라게 한다던가 아니면 열매를 맺힌다던가 하는 에너지, 성장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에너지 종류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지. 그래,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합성하고 비슷하구나,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합성과 반대니까 강합성은 낮에 일어나니까 이 호흡은 밤에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식물이 호흡을 언제 한다? 항상 해, 항상.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그럼 숨지기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한다는 거,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자. 그럼 조금만 더 세밀하게 알아볼까? 이 포도당은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 식물이 즉 강합성 결과 만들어진 그 포도당을 쓰는 거고,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또는 일부 산소도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강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과 산소를 식물이 호흡에 쓰는 거야. 그래서 호흡을 하는 주 목적이 뭐다? 에너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에너지를 가져. 그 에너지를 발생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호흡 결과 물과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물이나 이산화탄소는 쓸 수 있을 만큼 식물이 쓰고 나머지는 즉 기공을 통해서 방출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고, 그럼 요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 식물하고 생물을 쥐 같은 거, 쥐 그래, 즉 식물하고 이 쥐를 같이 가둬 놓았는데, 즉 낮하고 밤을 달리 했을 때 어떤 쥐가 더 빨리 죽을까? 산소가 모자라서 먼저 죽는 쥐가 있겠지. 어느 쥐가 먼저 더 죽을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잔인하지만, 즉 낮에는 식물이 산소를 발생을 시켜. 무엇 때문에? 강합성 때문에.
그래서 그 쥐는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죽을 수 없겠지. 잘 살 수 있는 거고,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이 식물은 강합성을 못 하잖아. 빛 에너지가 있을 때 강합성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서, 즉, 밤이 됐을 때, 해가 없을 때에 그 쥐가 식물하고 같이 가둬놓으면은 더 빨리 죽는다는 것을 실험 결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앞에 강합성처럼 그 발생되는 것이 산소인지 어떻게 알았다? 꺼져가는 불씨를 대봤잖아. 그럼 호흡 결과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이산화탄소인지는 또 어떻게 알까? 이산화탄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치? BTB 용액을 이용해도 되고, BTB 용액에 넣어봤을 때 노랗게 변하면 그것은 이산화탄소고, 또 무엇이 있을까? 이 이산화탄소는 석회수하고 또 반응을 해. 석회수와 반응을 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반응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호흡한 결과 나온 기체를 모아서 석회수에 넣어봤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구나. 또 이렇게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광합성과 호흡을 정리해 볼까? 서로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 광합성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난다? 엽록체가 있어야 돼. 그래, 요거 중요하니까 기억. 즉,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어야지 되는, 즉,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고,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거. 엽록체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 그럼 광합성은 언제 일어난다? 빛 에너지가 있는 낮에 일어나는 것이 광합성이고, 호흡은 밤 아니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하면 안 돼. 반대라고 생각해서 호흡은 항상, 모든이고 항상 일어난다는 거. 그래. 그럼 기체의 교환은 반대니까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써야 되겠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고, 무엇을 방출하는 거다? 산소를 방출하는 거고, 산소를 방출. 반대로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즉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다. 이것은 반대네.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래, 기억하고. 에너지, 즉 요 부분도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건데, 즉 양분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야, 광합성은. 그래서 양분, 녹말 같은 그걸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고, 호흡은 양분을 분해시키면서, 양분을 분해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방출하는 거다. 에너지 저장과 방출. 이렇게 꼭 구분해서 정리해 두자. 중요. 식물은 아침과 저녁, 즉 낮이 아니고 밤이 아닐 때, 저녁에서 낮으로 가는 그 중간, 아침, 또 낮에서 밤으로 가는 그 중간,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는, 즉 자기가 생산한 무엇이지? 그래, 산소를 모두 다 자기 호흡에 사용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가 않아서 내가 만들어낸 산소를 그 식물이 모두 다 자기가 쓰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기체 교환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낮에 갔을 때는 아주 많이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아. 그래서 많이 방출할 수 있어. 이때 가면은 우리가 온몸으로 산림욕, 즉 음이온을 만끽할 수 있는 거고, 저녁에 가면은 안 되지. 저녁은 산소를 방출하지 않아. 강합성을 못해서 대신 이산화탄소만 나오기 때문에 가면은 산림욕도 아니고 안 좋아. 저녁에는 산소가 나오지 않아. 그래, 등산은 낮에 하는 걸로. 그래, 우린 이렇게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강합성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우리가 양분으로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했잖아. 강합성 결과. 일단은 다시 했던 거 복습해 보면, 강합성 결과 최초 산물은 포도당이야.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 무엇으로 저장된다? 녹말로 저장이 되고, 그 녹말로 저장된 것이 이제 낮이 아니라 밤이 되면은 이동을 하지. 무슨 형태로? 설탕. 꼭 기억해. 설탕의 형태로 이동이 돼서 뿌리며 줄기며 잎이며 즉 필요한 곳에 즉 양분이 이동되는데, 우리가 고구마 같은 것은 뿌리에 양분이 저장된 거고, 감자는 줄기야. 감자는 줄기에 그 양분이 저장된 형태고, 깻잎은 잎이겠지. 그래, 이렇게 골고루 저장되는 장소도 조금 다르거든. 그래, 깨 같은 경우는 씨거든. 그래, 씨고, 양파 같은 것은 그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기잖아. 이것을 비늘 잎이라고 하는데, 그래, 이렇게 종류가 좀 다른 것도 알아두면 좋겠어. 선생님이 조금 정리해 줄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환상 박피술이라는 것이 있어. 즉, 환상이 뭐야? 환상 속에, 그 환상이 아니라, 이 노래는 알지도 못하지? 그래, 환상이란 것은 환이 고리환이야. 즉, 줄기를, 어떤 식물의 줄기를, 즉 우리가 사각 깎듯이 그 겉부분을 깎아서 체관을 제거하면 체관으로 무엇이 이동해야 돼? 양분이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제거된 거야. 길이 제거됐으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부분에 남게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볼록해져. 그 제거된 그 윗부분에서 볼록해지거든. 그래서 뭐 다른 데로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서 사과 같은 거, 가수원에서 사과 같은 거 아니면 배 같은 거 뭐 요런 거에 다시 양분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게 하는 것을 우리는 환상 박피술이라고 하거든. 그래,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 환상 박피란 박피가 제거하는 거야. 근데 환상 박피는 체관을 제거해서 양분을 더 이상 가지 못하게끔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기술이야. 오늘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어땠니? 호흡을 해서 식물도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살 수 있구나. 그 에너지가 여러 각 분야에 각 곳곳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래,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하게 보내.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